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열재 바로 붙이는 거는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이 크게 어려운 건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폼 본드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네. 요거는 그 폼 본드로 해야지 잘 붙는다고 해서 제가 폼 본드를 또 별도로 사왔어요. 네, 폼 본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양면으로 붙어 있으니까 뭐 앞면 뒷면 상관없습니다. 따로 없는 거죠? 예. 그냥 깔끔한 면을 앞면으로 쓰면 되겠네요. 어차피 뭐 마감을 하는 거니까 네. 예,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 운선 중에 막 이렇게 막 또 찍히고 막 깨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 부피에 의한 충격은 강한데 네. 뾰족한 거에는 좀 취약합니다. 아, 뾰족한 거.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석고보드도 석고보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끝으로 이렇게 삥 돌리시고 네. 그리고 가운데는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네. 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재단 먼저 안 하십니까? 네? 재단 아, 하고서 재단하고서 붙이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작업이 좀 서툴러가지고 여기는 대단을 할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 장에 딱 들어갈까요? 이 2,400이죠. 네, 2,400. 딱 맞네요. 제가 딱 이거 눈으로 계산해가지고 아, 그래요? 바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뻑지시는 것 같은데? 저 톱스타인데. 그러면 잠깐만 한 장을 한번 대볼까요? 네? 재단 안 하고 올라가는지? 2,400이니까. 2,400이니까 네. 네. 아, 정확히는 2,407 나오네요. 2,407이요? 2,407. 예. 그리고 여기는 1007. 1007. 예. 1008. 1008. 1008. 1008. 아, 1008이구나. 2,407에서 8. 2,408. 2,407에서 8. 이게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치수가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번 한번 자로 한번 재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치수가 잘 맞아요. 네, 그만큼 좀 반듯하게 제작은 된 것 같고,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또 이거를 뭔가 석고를 덧대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직각이 또 어떨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직각이 얼마나 잘 맞을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직각 잘 맞을까요? 한번 테스트 한번 재보십시오. 아, 예. 저 레이저로. 이게 아무래도 발포성 자재다 보니까 저도 직각을 한번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예. 이게 뭔가 추가적으로 석고를 덧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바로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각이 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예. 다른 자재에 비해서. 예, 예, 예. 그래서 이 모서리에 지금 직각을 맞췄고요. 저 끝부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라인에 지금 정확히 레이저를 맞췄고요. 이제 이쪽 면이 맞으면 되는데 보시면 한 1mm 정도 1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사실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자재가 직각이 맞는다는 거는 물론 뭐 석고보드나 합판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정확히 맞겠지만 사실 요새 석고보드나 합판도 직각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거든요. MDF4도 마찬가지고 자재들이 정말 직각이 다 안 맞아요. 근데 단열재로 해서 이 정도 직각이 맞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맞는 상태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공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 제가 이거를 네. 또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이거 작업할 때는 공구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폼, 이거 수분본드랑 커터칼. 커터칼만 있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대보고 네, 재단 안 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를 너무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딱 해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딱 이렇게 아, 딱 맞네. 네. 현수야. 괜찮아. 밥 먹었어? 야, 와서 김밥 먹어. 왜 이렇게 긴장되니? 끝으로. 네. 완전 끝으로 네, 이렇게? 거의 좀 베어 나와도 나중에 이제 칼로 다 재단이 가능하니까.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 도톰하게 발라주면 되죠. 예, 좋습니다. 여기는 조적벽이 네. 이렇게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좀 양을 좀 두껍게 해서 네. 좀 평활도를 맞추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그렇게 하고 하고 이제 집 가운데를 이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예. 이것도 혹시 뭐 이렇게 좀. 아니요, 기준은 없습니다. 네. 예. 여러분 저 지금 엄청 긴장.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괜찮나요? 예. 잠깐만요. 예. 간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150, 150. 요 정도 안 맞춰도 역시 될까요? 목소리가 좀 틀리네요. 간격은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폼본드는 이게 좀 확 부푸네요. 부푸는 게 조금 네. 일반 폼보다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까요? 됐습니다. 네. 이 폼본드가 이게 팽창을 하잖아요. 분사 후에 네. 4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붙이시는 게 가장 부착력이 좋을 타이밍입니다. 40초에서 1분 정도 후에 예. 붙여야지 그때 딱 접착력이 좀 좋다는 제일 좋을 거죠. 때입니다. 예, 왜냐면 이게 팽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붙게 되면 네네네. 나중에 이렇게 약간 또 미세하게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팽창을 한 후에 그리고 붙이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여러분 40초에서 1분 정도 후에 붙이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분사를 해 놓은 후에 뭐 다음 장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장에 뭐 치수를 체크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한 후에 딱 붙였을 때 접착력이 가장 좋고 좀 하자 발생이 좀 적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붙이는 거는 제가 한번 혼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끝으로 좀 많이 해가지고 손에 안 묻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차, 우차. 대표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확 누르는 건 안 좋겠죠? 이제 딱 붙이고 붙이고 살살살살 해가지고 적당하게 좀 평활도를 유지하게끔요. 그렇죠. 이게 또 한 번 확 눌린 다음에 떼면 좀 안 좋잖아요. 본드가 확 일그러진다 그래야 되나? 그 손으로 통통통통 살살 쳐가지고 네. 네. 밑에다 이렇게 미리 먹을 딱 때려놨으면 좋았을 걸. 어느 정도 이렇게 발로 좀 쳐주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 이게 지금 31mm다 보니까 좀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 평활도가 좀 있다 보니까 폼본드로 해서 40초 후에 지금 했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우리 그 석고 본드 이렇게 반죽한 다음에 이렇게 딱딱딱 붙이면 그 이제 손으로 누를 때 이제 푹푹 약간 눌리는 느낌 들잖아요.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확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폼본드가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왠지 평평하게 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눌리면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이게 확실히 이게 평평하니까 좋네요, 대표님. 시공하기가 짱짱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특히 단열재 같은 경우는 네. 얇은 두께는 이렇게 낭창낭창거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다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예. 뭔가 좀 고정해주고 싶은데 구멍 뚫고 그러면 안 좋은 거죠. 단열재는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과 네. 또 안의 열이 서로 배어나가지 않고 들어오지 네.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네.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네. 단열재가 안 붙는다고 막 타카를 싸가지고 구멍을 뚫거나 못질을 하는 경우에는 네. 단열재 공사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비닐하우스에다가 네. 구멍을 뚫는 맞습니다. 그런 예. 느낌인 거죠. 예, 단열재는 설령 소재가 약간 단열 성능이 좀 떨어지는 자재여도 네. 구멍이 뚫리고 나서부터는 열교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기 네. 때문에 네. 단열성으로서는 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절대 구멍을 뚫거나 네. 뭐 못질을 한다거나 네. 예,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니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보드 같은 거 시공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고정하려고 이제 딱지 같은 데다가 타카못으로 해가지고 가고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은 단열재에 절대 그런 구멍이나 이게 뚫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보드를 시공할 때는 이게 예.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꺼운 걸 사실 쓰지도 않고 얇은 걸 쓰고 이제 꾸부냥꾸부냥 하기 때문에 이제 폼을 쫙 놓고 해서 붙이면 안 붙어요, 잘. 어느 데는 막 뜨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우레탄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적에 대한 재료나 네. 저희가 이 표면에 강화 처리된 이 재료하고는 서로 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이것도 만약에 네. 이 시멘트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네. 아마 이 보드 같은 제품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네.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게 되면 네. 붙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적벽이나 골조벽에 부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시멘트 코팅을 저희가 한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여기다 타카도 못 받고 어떤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다음 장을 제가 이 단차를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첫 장은 뭐 사실 얘만 붙어 있는 거니까 뭐 단차나 이런 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두 번째 장부터는 단차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을 한번 시공하면서 단차 맞추는 거는 어떨지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 사이에다가도 폼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네. 주의사항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주의사항이요? 이게 이제 폼 본드라고 하니까 네. 이게 똑같은 깡통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충진용, 네. 요거는 부착용. 네. 그러니까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걸 뿌렸는데 잘 안 붙어요라고 하는 소비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붙긴 붙잖아요. 근데 이건 그 본드 접착성이 네. 이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로 접착성. 만약에 하시게 되면 네. 이거는 떨어질 확률이 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꼭 쓰실 때는 네. 이 충진용 폼이 아닌 네. 부착용 폼 본드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네.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예전에 이걸로 많이 썼어요. 이걸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이제 접착력이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접착용 폼 본드와 이렇게 일반 충진용. 폼이 있거든요. 예. 충진용. 예. 네, 요거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붙일 때는 폼 본드로 쓰고 이렇게 옆에 할 때는 그럼 이게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충진용이 네. 좋습니다. 이게 공구가 필요 없으니까 정말 좋은데요? 네. 옆에는 충진용으로. 요거는 이제 틈새 사이를 충진해주고 이 접합포를 또 접합 부착해주는 그런 용도도 되겠죠, 대표님. 예, 이렇게 이제 기밀 시공을 해야 네. 이 조인트로 빠져나가는 열을 네.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충진을 한 후에 네. 이게 팽창해서 부풀어 오르면 네. 굳은 다음에 잘라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걸 또 이 끝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이제 다음 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또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 이게 튀어나온 거는 이제 눌러서 맞출 수 있지만 한번 들어간 건 이제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걸 좀 조절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시공할 때. 힘들다기보다 이제 그게 기술이겠죠. 네. 이 단차 부분을 고려해서 이 연결 부분을 이제 적당히 눌러줘서 시공을 하는 게 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뭐 시간을 잘 못 맞춰서 그런지 이게 딱 붙인다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이제 기울어져요. 근데 바닥 수평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틈새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타카 한번 써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네. 바닥에 기울어진 쪽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고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여주니까 지금 위에 더 이상 이제 뜨지 않죠.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단차거든요. 지금 이 장이 좀 이렇게 눌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요거를 조금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타카를 박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찔끔찔끔 눌러주면 다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이 주변에 좀 전체적인 면적을 이렇게 꾹 좀 이렇게 눌러주면서 그 부분을 미세하게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시공이 이렇게 팍팍팍팍 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근데 이게 딱 그 잘 붙는 그 시간, 그 40초에서 1분 사이, 혹은 뭐 1분 20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만 정확하게 이제 감을 딱 입히면 딱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딱 접착이 돼서 그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단차 맞추거나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게 조금 버벅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대표님? 예, 괜찮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하시는데요. 이 정도면 훌륭하시죠. 폼본드를 충진 후에 네네. 아까 40초에 1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건 이제 좀 온도가 좀 따뜻할 경우.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약간 오늘 좀 약간 쌀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더 시간을 더 주시고 아. 그래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겠네요. 예. 날씨에 따라서. 예. 제가 지금 이거 맞추려고 이렇게 막 애쓰는 시간에 다음 장을 미리 뿌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간에 요거 조금 이렇게 만져주고 이런 식으로 시간 할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재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 바닥에 지금 이렇게 턱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 부분을, 이 끝부분을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한번 잘라 보려고요. 이게 시멘트 재질이 도포가 돼 있어서 재단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재단 잘 되나요, 대표님? 일단은 잘라 보시고 말씀 네.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420, 420에 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잘 잘리네요. 일단 계속 한번 잘라보시죠. 이것도 석고보드처럼 이렇게 끝에서 똑 부러뜨리면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대표님? 일단 이 표면 자체는 생각보다 잘 나가요. 그렇게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 석고보드 재단이랑 비슷하게 이제 기역자인 경우에는 이 짧은 면을 완전 뒷면까지 재단하고 딱 한번 부러뜨려 볼게요. 네, 맞네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지금 석고보드 재단하는 방식으로 한쪽 면만 칼질을 하고 이제 부러뜨렸는데요. 석고보드처럼 이렇게 뒷면까지 깔끔하게 뜯기지는 않아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많이 파져 있죠. 그래서 재단을 할 때는 뒷면까지 해주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칼날을 좀 더 깊숙하게 넣어서 잘라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칼날이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뒷면까지 거의 반듯하게 이제 재단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칼날이 좀 덜 들어가서 조금 반듯하지 않게 재단이 됐죠. 이렇게 재단을 했고요. 뭐 앞면 뒷면이 따로 없기 때문에 편하신 방향대로 놓고 재단해 놓고 한번 맞춰 볼게요. 붙이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표님 카메라의 안전은 지금 재단이 잘 됐는지 맞춰보려고 한번 해봤는데요. 재단은 잘 됐는데 저희가 두 장째 붙이고 대화를 하는 사이에 기존에 그 이음매에 발라놨던 그 폼본드가 굳으면서 벌써 이게 좀 밀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붙이고 나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저게 좀 굳어 있어서 밀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칼로 또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시간을 좀 잘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님 아까 처음에 너무 끝에다가 이렇게 딱 바르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좀 들어가서 바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차에서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굳어서 굳어서 가지고 여기를 잘라야 돼서 밀착이 안 되니까. 예.
보통은 저는 살짝 들어가서 발라주거든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예. 2장 하니까 거의 조금 남아가지고 3장까지는 못 붙일 것 같아요. 이게 네. 보통 이보드 쓰시는 분들이나 일반 단열재 쓰시는 분들은 네. 이 한 통으로 보통 3장에서 4장을 쓴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장 반에서 한 3장밖에 안 되는 이유가 사이즈가 틀립니다, 면적이. 아. 이보드나 일반 단열재는 보통 36 사이즈거든요. 네. 뭐 900에 1800 이런데 요거는 900, 1000에 2400이라 네. 아무래도 면적 자체가 아. 더 넓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에 사이즈를 말씀 안 드렸는데 900에 2400이 아니고 1000에 2400입니다. 사이즈가. 얘기 나온 김에 예, 예. 대표님 이게 두께가 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요? 두께는 제일 얇은 게 13mm. 13mm. 그 다음에 이제 21mm, 21mm, 31mm, 네. 10mm 단위로 201mm까지 나오고 있고요. 2400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크냐라고들 해요. 네네. 근데 보통 아파트 층고가 2350, 6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열재는 최대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다 그럼요. 보니까 네. 2400으로 나온다는 거를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이음매 튀어나온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또 만약에 그 단열만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완전 끝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이게 시간이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이 끝에다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튀어나가니까 조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접착력이 좀 완전하게 생기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붙여가지고 손으로 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왔어. 하고 인사 한번 드려. 현수야 못주머니 차고 안 왔어? 형 까먹고 아 여기 옆에 있어 못주머니. 현수야 밥 먹었어? 형 저 괜찮아요. 야 가서 김밥 나왔어. 김밥 달라 그래 집사람한테. 네 번째 장은 저 지금 창 보이시죠? 저 부분을 칼로 좀 따낸 다음에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만 따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네. 창문을 가리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칠을 해놓은 거예요. 창문 따낼 자리 이렇게 매직으로 마킹을 했는데요. 페인트 하시게 되면 요 매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카드 보시면 요거 실험 영상 있거든요. 페인트 다 배어 나오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직으로 다 마킹을 해놓은 거고요. 조금 힘을 줘서 자르면 잘 잘려요. 네, 생각보다 잘 잘립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멘트 재질이다 보니까 좀 예. 가루가 날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그죠? 예. 네. 이건 어떻게 좀 개선이 안 되나요? 개선이 됩니다. 아마 다음 달 말부터나 5월 초부터는 네. 요게 이제 벽에 붙는 면, 네. 요게 노출면. 요거는 그 장섬유로 돼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보다는 도장이나 페인트는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을 거고 표면 자체가 훨씬 부드럽네요. 부드럽습니다. 예. 얘는 아무래도 시멘트다 보니까 좀 까칠까칠하고 가루 같은 게 날리는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예. 이것도 현재 상황에서 도배를 하거나 페인트를 하게 되면 네. 가루가 날리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래요? 단지 처음에 이제 재단할 때나 보면 네. 가루가 좀 떨어지는 게 있다라는 이제 얘기는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좀 품질을 더 끌어올리려고 네. 요 장섬유주로 된 거 요걸로 지금 아. 다시 제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그 시멘트 가루 같은 게 조금 날리고 좀 묻기도 해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르실 때하고 석고보드하고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냥 몰라서 그냥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뭐 비슷은 한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0mm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더 힘든 건 있죠. 두꺼워서요? 네, 두꺼워서. 근데 13mm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석고보다 더 잘 잘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좀 힘주는 것만 요령껏 주면 예.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밀도가 높은가 봐요. 높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거의 공기층이 거의 없잖아요. 네. 이게 확실히 밀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 일반 스티로폴 자를 때는 그냥 대충 칼로만 해도 그냥 폭폭폭 이제 떨어지는데 얘는 이제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칼질을 끝까지 다 했는데도 굉장히 이제 빡빡한 느낌 있죠. 이제 띄어낼 때 그만큼 밀도가 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분사하고 나서 네. 한번 한 1분 한 2, 30초 있다가 한번 붙여보시죠. 1분 2, 30초요? 네,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평평하지 않은 곳에 시공을 하실 때는 조금 튀어나온 거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손으로 좀 눌러주거나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면이 좀 평평하면은 굉장히 쉽게 좀 부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평평하지 않은 곳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손으로 눌러주거나 하면서 시간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분 30초 정도 지난 상태에서 붙여봤는데 확실히 세 번째 장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사실 뭐 온도나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 느낌으로는 딱 도포하고 한 1분 정도 지났을 때 표면에 그 접착제가 손에 묻지 않을 정도로 약간 표면이 좀 굳은 상태, 그 정도 상태에서 딱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잘 맞춰서 붙이게 되니까 그 형태나 이런 게 좀 잘 맞아요. 요 세 번째 장에서는 그 이음매 부분 맞추려고 계속 막 누르고 계속 했었는데, 지금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번에 맞췄거든요. 한 번에 맞춰서 살짝 눌러주니까 그 형태 그대로 거의 잘 맞았고, 이 부분은 이제 좁다 보니까 폼이 이제 계속 부풀어 오르면서 좀 안 맞아서 제가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맞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걸로 잡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단열 전문 시공이 아니고 저희 같은 목수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고 좀 처음에 좀 힘들어요. 번거롭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기술이 습득이 되고 요령을 터득하다 보면 이 나름대로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카타카라고 본드만 가지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뭐 석고 안 치고 바로 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거는 엄청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붙이는 거는 사실 저희가 뭐 단열재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이보드를 붙이거나 시간은 처음이라 조금 더 걸린 건 있지만 사실 뭐 크게 특별하게 더 오래 걸리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근데 일단 후석 작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공구를 안 쓰셔가지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공구도 필요 없고 네. 그냥 뭐 네. 저희가 석고보드 자르듯이 이렇게 줄자로에서도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 가능하네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네. 석고보드도 마찬가지고 이 위에 종이 이 표면 위에 붙은 것만 딱 잘라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뒤에까지 잘라줘야 되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충분히 줄자로 해서도 이 위에 시멘트를 자를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더 힘이 들어간다? 그 정도? 한번 길을 내줬으니까 좀 더 나를 깊게 뽑아서 이 정도면 반듯하게 잘 잘랐죠? 네, 반듯하게 잘 잘려요. 저걸 해야지 뭐 금방 있으니까. 안 하고 마감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원래 벽이 워낙에 울퉁불퉁해서 좀 공간이 뜬 부분은 이제 좀 텅텅거리는 소리가 나는 건 있지만 이렇게 벽에 딱 밀착이 된 부분은 이렇게 좀 때려보면 벽이 같이 울리잖아요. 네. 생각보다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타일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사실 타일은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좀 짱짱하고 석고보드나 이런 거를 대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막 콩콩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혀 우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재나 이런 거 소개해드릴 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뭐 보여드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작업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저 나름대로 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작업을 한번 해봤고 대표님, 예.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좀. 이게 지금 창고를 지금 개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환경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이 정도로 하셨다라는 거는 진짜 손기술이 대단하신 네. 것 같고 오늘 좀 의미 깊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작업을 좀 해보고. 예. 네. 제가 단열하면서 참 이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단열 영상마다 아. 각재가 왜 들어가느냐. 예. 그다음에 뭐 열교라든지 단열재 두께가 뭐 얇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사실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 저도 이런 자재를 접해보고 예. 이렇게 공간도 절약하면서 시간도 줄이고 예.